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오늘은 아주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왔죠? 맞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가장 핫했던 M&A 관련 소식, 그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소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일 핫한 주제죠. 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직 온고잉이기 때문에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저희 왈로님께서 또 이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 쉽고 재밌게는 모르겠지만 쉽고는 이제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굉장히 단편적인 수준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딜의 주체는 일단 인수를 하는 인수업체가 넷플릭스고, 피인수업체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앞으로 줄여서 WBD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기업 간의 이제 M&A 다이내믹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워너브라더스는 뭐 워낙 유명하죠. 이 W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사업이 영화 앤 TV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운영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HBO 맥스라든지, 디스커버리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채널들, CNN 뉴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TNT, 애니멀 플래닛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는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자잘자잘하게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는 게 또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넷플릭스가 WBD 인수에 관심을 갖는 뭐 이유는 자명하죠. 이 사업군을 보면은, 당연히 스트리밍 플랫폼 안에서의 좀 시장 점유율 확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컨텐츠 제작, 역량 측면에서도 워낙에 워너브라더스가 유명한 스튜디오 제작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컨텐츠 제작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딜 구조에 대해서도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딜이 발표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2월 5일에 발표가 되었고, 근데 이게 발표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포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딜은 ongoing이고, 그 이유는 이 매물이 나올 때 애초에 그 공표를 했던 바가 지금 이제 WBD가 사업 분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분할이 완료가 되어야지 이 인수합병 딜도 완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업 분할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사업과 스트리밍 사업 이거를 하나의 사업부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채널과 그 나머지 기타 사업들을 또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진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되게 구미가 땡길 만한 사업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다른 게 이제 분할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 분할의 예상 완료 시점이 2026년 3분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3분기까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언고잉이죠. 네, 그래서 그게 대략적인 딜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딜 규모는 어마무시하죠. 지분 가치 기준, 그러니까 에코티 밸류 기준으로는 720억 달러. 이게 요즘 환율로는 106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고, 이게 주당 가격으로 따지자면 27.75불에 이제 인수 제한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딜의 구성은 캐시 플러스 스탁, 주당 27.75불 중에서 23.25불이 현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4.5불 정도가 이제 넷플릭스의 주식으로 좀 충당을 하는, 대략 이제 한 16%가 주식, 그다음에 뭐 84%가 현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역시 쉽고 쉬운 거는 이제 왈도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 이게 진짜 엄청 큰 딜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컴캐스트, 파라마운트까지 다 덤벼들었는데 특히 파라마운트가 지금 또 뭘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또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초기에 이 매물이 나온 시점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아 우리 팔 거예요."라고 이제 시장에 공표한 시점은 올해 10월 월이에요. 그래서 2달 전이고 이렇게 매물이 나왔을 때 컴캐스트, 넷플릭스 이렇게 좀 다양한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을 했고 그래서 1 차적으로 제안을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됐던 업체가 넷플릭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이 딜을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딜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파라마운트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파라마운트가 어 이 약간 적대적 인수 제안을 한 거죠.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적대적 제안한 금액이 아까 이제 원래 합의됐던 넷플릭스와 합의됐던 지분 가치 규모는 720억 달러였는데 파라마운트는 779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주당 30불. 그리고 올 캐시고. 그래서 확실히 정말 그냥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더 매력적인 그런 제안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지분가 어 어제자 뉴스로는 워너브라더스 이사회에서 이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주한테 좀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막 치열하게 다툴 만큼 엄청난 딜인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이 잘 나가는 뭐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쨌든 사업이 계속 영위되고 있는 이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 뭐 WBD는 이 도대체 왜 본인을 이제 그 셀링을 하시는 거죠? 계속 영위가 될 네. 텐데. 예. 그렇죠. 일단은 그 사업 자체는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영화 산업에서 워낙에 오랫동안 빅 플레이어로 사업을 영위해 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탄탄하죠. 경쟁력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2022 년도에 워너브라더스 미디어랑 디스커버리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로 이제 명칭이 통합이 된 건데 근데 이 합병 이후에 뭐 당연히 시너지도 있었겠지만 부채 규모가 너무 커졌어. 이게 한 350억 달러 수준으로 이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 사업 구조와 성장 이니셔티브들 그들이 기존에 세팅했던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매각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주요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 그렇군요. 이게 역시 부채가 좀 많은 게 아마 사업에 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넷플릭스가 만약에 하면은 사실 이거 또 부채도 떠왔는데 그만한 시너지를 좀 가져가나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쵸. 이 딜의 일단은 우선 지금 이 딜의 주체가 되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만 놓고 보면은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한테 뭐 매각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 워낙에 공룡이고 뭐 현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부채 부담이 확실히 덜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려가 해소가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인수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의지가 큰 건데 "어떤 시너지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콘텐츠 제작 역량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체적 콘텐츠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도사로서 입지를 좀 공고히 할 수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자명한 사실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되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오른 거죠,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뭐 이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워너브라더스가 기존에 갖고 있는 콘텐츠 풀도 방대하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 풀을 어 좀 레버리지하고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HBO 맥스라든지 디스커버리 플러스 이런 게 있다 보니 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그 프레젠스와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 보니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도 사실 사업 영역이 겹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 프로덕션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시너지가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있고, 넷플릭스가 발표했던 그런 뉴스를 인용을 하자면 인수 후 3년 차부터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한 2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유의미한 그런 비용 시너지도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태까지는 이거는 이제 뭐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이게 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더 많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너지가 꽤 많이 나나 보네요. 이게 2-30억 달러면은 거의 하나로는 4-5조 되는 거잖아요. 넘 뭐 한 3-4조? 네. 3-4조 정도? 요즘 환율로. 그쵸. 요즘은 이렇게 예 4조 30억 이면 4조 5천이니까 예 넘죠. 음음. 아 이게 역시 넷플릭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딜인 것 같은데 그 왈도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는 기존에 이제 없던 스트리밍 서비스의 선두주자고 워너브라더스는 이제 기존에 완전 진짜 영화 프로덕션 뭐 영화 드라마 프로덕션을 많이 하던 이제 사업군인데 이 둘이 합쳐 버리게 되면은 그 이 콘텐츠 산업 전체에서의 엄청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화제 이야깃거리죠. 어 사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따 2 부에서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영화 산업에서 특히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워너브라더스가 이런 콘텐츠, 영화나 TV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그런 업체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 콘텐츠의 주요 소비처는 스트리밍 플랫폼보다는 영화 극장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콘텐츠 프로덕션 회사들이 요즘에는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되게 메이저하게 납품을 하는 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워너브라더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영화 극장에다가 이제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프로덕션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영화 산업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스트리밍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넷플릭스가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엄청 큰 이제 화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단 넷플릭스는 아니다. 인수 후에도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콘텐츠들은 극장에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제공이 될 거다. 극장 개봉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어, 그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고, 그쵸? 뭐 당연히 영화에도 개봉을 하고, 그 영화에 개봉을 하는 건 엄청 조그만한 혹은 굉장히 소수의 영화들만 그렇게 막 보내고 나머지는 본인의 플랫폼에다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홀드백 피리엇이라고 하죠. 그 콘텐츠를 영화에다가 우선 개봉을 하고, 그 극장에다가 우선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홀드백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홀드백 기간을 매우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넷플릭스가 여전히 우려는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역시 그 뭐랄까요. 콘텐츠 하나에선 득과 실이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왈도님께서 좀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잘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딜이 앞으로는 좀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나요? 이런 게 아무래도 넷플릭스 엄청 크고 워너브라더스 또 엄청 큰 기업들이 합쳐지니까 이게 또 반독점 이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독점 이슈가 가장 큰 허들이죠. 지금으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엄청 되게 무섭게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살짝씩 바뀌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바이든 정부 때에는 반독점을 매우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 이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에 조금 더 유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컴플리케이션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 제한을 지금 한 상황에서, 파라마운트의 대표가 어, 그 데이빗 앨리슨이라고 유명한 레리 앨리슨 그 오라클의 CEO이자 창업자이죠. 레리 앨리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레리 앨리슨이 트럼프랑 엄청 친해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친한 파라마운트를 밀기 위해서 반독점 규제를 근거로 이 딜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반독점 측면으로 다시 좀 더 그 반독점 규제 그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은 이제 반독점 규제를 담당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총. 하나는 이제 DOJ, 법무부 안에 반독점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FTC, 연방거래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기관에서 이제 반독점 규제를 담당을 하는데, 어, 여기에서의 핵심은 과연 넷플릭스의 주 사업군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WBD를 인수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시장 장악력을 얻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소비자의 어, 권익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서도 영화 스트리밍을 포함한 전체 영상 콘텐츠 소비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딜이 반독점에 저촉될 여지가 적다라고 공표를 하기는 했어요. 어, 그들에 따르면은 이제 US 뷰어십 마켓 시어 관점에서 현재 넷플릭스가 8%인데, 이 WBD를 인수해서 HBO 맥스와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추가가 되면은 이게 8%에서 9%로 한 1%밖에 상승을 안 한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상컨대 1등 업체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의 마켓 쉐어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추가가 돼도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런 장악력을 가지는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넷플릭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반독점이란 게 사실 그 보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뷰어십만 가지고 보면은 본 본인들의 이제 본 사업인 뷰어십만 보고 보면은 이제 뭐 별로 안 된다. 하지만은 또 아까 왈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파라마운트와 엮여 있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고, 뭐 다른 아니면 뭐 이제 두 개 뭐 DOJ나 FTC에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뭐 여지가 맞아요.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독점이라는 게 진짜 어떤 앵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논쟁이 완전 그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넷플릭스는 사실 그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한정지어서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높은 시장 점유율과 시장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이 반독점 논쟁을 이어나가면은 불리하니까 여기서도 그 시장을 확대해서 전체 영상 콘텐츠 소비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국 시장으로 한정지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독점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좀 알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런 논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바라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또 하나의 근데 또 약간 우려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 제한을 하는데 이게 또 파라마운트가 말씀하신 대로 막 레리 앨리슨도 엮여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엮여 있잖아요. 이런 좀 깊게 들어가면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마운트는, 대표가 데이비드 앨리슨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레리 앨리슨인데, 레리 앨리슨이 트럼프랑도 친하고, 그래서 이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럽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파라마운트 쪽에 같이 이제 자금을 대주고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더 있어요. 하나는 어피니티 파트너스. 지난번에 저희 다른 PED를 얘기하면서 또 나왔었죠.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이제 창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이고, 그리고 또 PIF, 사우디 국부펀드죠. 또 이제 딜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둘 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파라마운트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난감한 상황이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또 만약에 이 딜을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독점에 저촉될 리스크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기는 해요. 파라마운트는 CBS라고 하는 뉴스 채널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CNN이라고 하는 뉴스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뭐 뉴스 채널 네트워크라든지 비슷한 컨텐츠 산업 관점에서도 충분히 경쟁 관계에 있고 둘 다 되게 유의미한 시장 프레젠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반독점 이슈가 존재는 한다. 다만 이제 그 규제를 담당을 하는 정부와 되게 긴밀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파라마운트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프로그레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12월 5일 날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딜이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딜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서 12월 8일 날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안에 대해서 22일까지 좀 고려를 하고 주주들한테 본인들의 이 입장을 좀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파라마운트 제안 우리 거절할 거다. 그리고 이 내용을 주주들한테 전달하겠다. 근데 그 근거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당연히 이제 되게 금액적으로는 높은 금액을 제안했다 보니까 매력적이긴 한데,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들은 오라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이 딜 참여를 할지, 그러니까 딜 참여를 위해서 좀 자금을 조달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일단은 그걸 근거로 거절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딜의 정말 파이널라이징 혹은 클로징은 어,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사업 분할이 완료가 되는 2026년 3쿼터, 3분기까지 의 그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어, 파라마운트가 다시 한번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넷플릭스도 기존 제안을 바꿔가지고 다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둘 간의 싸움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예의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사실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소식들이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세 사업 분할이 이제 먼 옛날이 먼 훗날이죠. 이제 26년 3 분기에 일어나다 보니까 아직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딜 속에서도 또 막 파라마운트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게 오라클이 지금 자금 상황이 안 좋은 것도 한몫을 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또 나중에 그때 되면 오라클이 또 좋아져서 갑자기 막 돈이 많아질 수 있는 거고 네. 한번 유의 깊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이 딜 메이킹에서도 좀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이 청취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건 PE 딜이 아니다 보니까 규모가 더 클 수 있긴 한데 전체 인수합병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 정도 규모의 딜이다 보니까 네 되게 그리고 또 많은 소비자들에게 접점이 있는 엔터 산업에서의 딜이다 보니까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왈도님께서 아주 잘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또 좀 유익하게 잘 알아갑니다. 이런 또 이제 뉴스를 많이 나오는데 또 보게 되면 아는 척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묘미죠. 예. 저도 잘 아는 게 아닌데 되게 얕은 지식을 이제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어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저도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되게 얕은 지식이지만 뽐낼 수 있다. 그게 큰 장점이다. 아 그럼요. 요즘은 쇼츠 시대라 짧게 간단하게 얇게 표현하면은 그만입니다. 아무도 더 깊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 딱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또 이 딱 짧고 재밌는 거를 가지고 저희 2 부에서 또 한번 신나게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 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딜을 포함한 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업체의 독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음 간략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죠. 아 너무 재밌겠네요. 한번 가 보시죠. 그러면 저희는 또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시 저희 2 부로 돌아왔습니다. 2 입으로 부에서는 돌아온 2 부로 돌아온 중고쇼. 저희 중고쇼. 죄송합니다. 가세요. 에코인가요? 네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2 부로 돌아왔고요. 2 부에서는 그 1 부에서 얘기했던 이제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합병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혹은 어떤 우려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저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이제 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반독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한다 하더라도 전체 영화 프로덕션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이 합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가지는 합병한 넷플릭스가 가지는 그 포션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영화 업계 전체를 좌지우지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업계에는 다양한 이제 배급사나 뭐 제작사들 다 아직 건재하고 있고 뭐 디즈니도 있죠. 사실 디즈니가 독점이라면 독점이지 넷플릭스가 독점일 거다라는 거는 좀 예 저의 생각에는 그런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어 저의 생각도 그렇기는 해요. 사실 영화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영화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같이 큰 이제 경제 대국에서는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게 뭐 실정이어가지고, 실제로 되게 많은, 어, 경쟁사들이 있고, 단순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넷플릭스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측면에서는 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그 논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반독점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극장가에 그 끼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이냐, 그 측면으로 좀 더 포커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실질적인 우려이자 걱정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말도 님이 일부에 말씀 주셨다시피 넷플릭스가 극장 이제 용 영화를 만들면은 이제 극장에다 걸지도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홀드백 기간을 엄청 짧게 가져서 극장에다 잘 안 걸 수도 있고, 이럴 우려가 있긴 하죠 당연히. 넷플릭스 자체가 이제 스트리밍에 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라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극장에서 주는 그 몰입감과 경험이 스트리밍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봤을 때 주는 그런 경험과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극장 영화를 계속 만들게 되면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면은 이제 스트리밍을 계속 그냥 극장에 안 걸어 버리면은 영화의 극장에서 주는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오히려 영화라는 거를 그냥 어떤 킬링 타임으로만 생각하지, 그런 영화, 뭐 드라마, 심지어 뭐 이제 스탠딩 코미디 쇼 같은 것들을 더 한꺼번에 이제 대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요소라가 되는 거지, 이제 극장 영화를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만드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많은 제작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스탠딩 코미디 쇼 그 예산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걸 만들면 사람들이 똑같이 보면은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만들게 하려면 결국 저는 '극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라면은 저는 극장에다 걸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이제 사랑하고 이제 앞으로도 잘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타당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넷플릭스 경영진 입장으로 바라본다면은 왜냐면 그건 엄청 장기적인 그런 관점이잖아요. 내가 앞으로도 그 영화를 소비를 하는데 그 전반적인 소비자 경험을 중시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중단기적인 매출을 좀 포기를 하더라도 그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극장과 같이 이제 공존을 하면서 우리의 돈을 들여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주주들도 있고 눈치를 봐야 되는 주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이 영화 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장 큰 그 요소가 아닐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아까 저희가 잠깐 짧게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자체가 단순히 이제 제작되는 그 영화 편수로 보았을 때는 막 반독점 규제 저촉될 만큼 막대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가 이제 제작사의 입장으로서 이 스트리밍 플랫폼에 납품하기 위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나가는 그런 풍습들을 지속하고,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되게 그 영화를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는 그 프로덕션 팀한테 매력적인 조건들을 많이 걸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그런 영화 제작사들이 프로덕션 팀들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에다 납품을 하게 되고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돈도 돈이지만 이 업계 내에서의 명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계의 부류들도 다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제작을 하는 순간 기존에 이제 돈만 보고 가진 않고 이 영화 산업에서의 핵심 멤버로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어 극장향 필름 프로덕션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되게 어 심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우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제 영화라는 이 영화라는 거는 혹은 드라마 같은 것들 이제 워너브라더스에 인수하는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잘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걸 그리고 스트링에 붙이려고. 근데 이런 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좋은 거고 또 수익이 많이 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그 본인들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영위도 불투명해지고 뭐 그냥 이렇게 일개 스트리밍 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 엄청나게 많은데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데 걔네들이 뭐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내는 건 이제 저예산 콘텐츠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뭐 코미디 쇼 아니면은 뭐 시트콤 이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 승부를 보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고객층들이 그러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간을 때우려고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을 거고 좀더 질 좋은 아니면은 재미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이제 '넷플릭스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저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인디 영화들도 계속 그 오리지널로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스 넷 요 몇 년 근년간 이제 아카데미랑 혹은 골든 글로브의 작품상 후보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이 하나씩 꼭 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콘텐츠들을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측면이 보인다 생각해요. 사업자적 역량, 경영진 역량에서 오히려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좋은 영화들을 흡수하고 지원해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수에도 저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완전히 공감을 하고, 네. 저도 넷플릭스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퀄리티가 꽤 높잖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단순히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 콘텐츠의 질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저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다시 저희 기존의 우려 포인트, 얘기 나눴던 우려 포인트로 넘어가면은, 그 영화 혹은 콘텐츠 소비 경험 측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콘텐츠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의 품질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영화관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로 이런 콘텐츠들이 다 쏠리는 게 위협 요소이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까 그 말포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 전반적인 영화 소비, 콘텐츠 소비 경험,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을 포함한 그 경험을 다 두루두루 신경 쓰는 게 맞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 전략적으로 아예 그냥 넷플릭스가 진짜 영화관을 체인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관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굳이 이게 꼭 대척점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사실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이제 밸류 체인을 다 가져가는 건데 뭐 CGV가 하는 거죠. CGV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마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특히 영화관 사업은 그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아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 경험을 오래도록 살리려면은 극장에서의 그런 경험도 어쨌든 좀 보장을 해줄 것 같다 이런 거죠. 이제 오히려 스트리밍만 쏠지 않고 극장에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든 거는 뭐 극장에도 좀 오래 걸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만든 이제 까먹었네요. 이제 마틴 스콜세지 작품이 있잖아요. 이 제목이 길어 가지고 까먹었는데 한국 제목은 킬링 문플라워였나 뭐 하여튼 그 영화는 어차피 마틴 스콜세지는 꼭 극장에서 보라고 했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극장에 오래 걸어 줬어요. 그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가 꼭 막 '스트리밍 서비스에 락 락인시키려고 막 환장하진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사실 넷플릭스의 자본력이나 뭐 이 콘텐츠 엔터 산업 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이미 하고도 남았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막 악덕 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진짜 이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행보를 그냥 한번 지켜보는 것도 예,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저는. 음. 예 뭐 사실 저는 넷플릭스를 막 썩 좋아하진 않는데 워낙에 콘텐츠 질의 편차가 너무 커요. 잘 만든 건 잘 만든데 그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창작자의 자유를 좀 보장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프로덕션 입장에서 칼 잘 대지 않고 이게 좀 자유를 보장하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되지 않나 질에서는. 잘 나가던 감독들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만들면은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고 뭐 워낙 거장들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만들면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질의 편차가 큰데 또 워너더 브라더스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대규모 텐트폴 영화들을 만들다거나 혹은 뭐 시리즈를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로 가면은 기존에 있던 IP들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런 거죠. IP의 팬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워너 브라더스 가진 IP들이 뭐 해리포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저기 뭐야 아 왕좌의 게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팬들이 많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IP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 IP를 써서 아마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거나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거나 이런 행동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콘텐츠 질이 낮아질 수 있다. IP에서도. 워너 브라더스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관리를 했었는데 넷플릭스는 뭐 안 할 수도 있다. 그냥 막 찍어내거나 혹은 뭐 아무한테나 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하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또 이제 사업적으로도 스트리밍의 저하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약간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자체 제작 콘텐츠를 스트리밍 플랫폼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돈을 대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제작사 역할을 하긴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 전반의 품질을 관리를 하는 역량은 원래 그런 전통적인 제작사 역할을 하던 게 아니니까 다소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이제 말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리지널 콘텐츠 간의 편차도 너무 크고 그냥 단순히 이제 프로덕션을 담당하는 담당자들한테 위임을 하면서 그런 그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워너브라더스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의 IP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화 되면서 이제 넷플릭스의 제작사 입김이 강하다면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게 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그러한 그 콘텐츠 품질 관리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그런
약간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들의 방식을 적절하게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향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품질이 좀 더 일정하게 뭐 상향 평준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진짜 모르겠네요. 잘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인수가 만약 합병이 된다면은 뭐 지켜볼 만한 요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왈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그런 프로덕션 역량을 이제 넷플릭스에 접목을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이제 해온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프로덕션, 그런 그 뭐야 일반 제작사들과는 다르게 이제 데이터 사람들이 이렇게 워낙 스트리밍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막 프로덕션을 계속 만들고 하고 그 최대적후에 막 이런 걸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직 기존에 있던 워너브라더스의 이제 그 올드 패션 모델을 같이 섞을 수 있을지, 그거는 뭐 한다면은 진짜 뭐 대박일 것 같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통상적으로 인수를 하는 업체가 비인수 업체의 그런 색깔을 그대로 막 잘 이제 받아들이고 접목시켜 가지고 장점으로 승화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수업체의 그런 시스템이 인수업체에 강요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사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여태까지 또 워낙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성공하고 있는 모델을 버리는 것도 혹은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막 성공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상업적 성공을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영화를 예술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때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런 우려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넷플릭스가 뭐 상업적이랑 예술적이랑 뭐 성취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그 색채를 그대로 도입했을 때 과연 케이팝 데몬 헌터즈 같은 이제 이런 작품을 '넷플릭스 할까?' 하면은 저는 '안 한다.' 이런 거죠. 전통적 모델에서는 워킹하지 않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 자체가. 이걸 하게 된 것도 이제 넷플릭스라서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도 먹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 모델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쉽지 뭐 이렇게 도입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워너브라더스 가지고 있는 IP만 쏙 빼서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이제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IP 중 하나가 이제 DC 유니버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DC 유니버스가 잘 안 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이걸 리부트 시키면은 또 뭐 좋은 작품들 막 옛날에 있던 다크나이트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한다면 이제 넷플릭스는 완전히 대박이죠. 뭐 디즈니랑 거의 어 뭐 지금도 디즈니 플러스는 뭐 이기지만은 그래도 IP 측면에서도 이제 디즈니 정도급에 되는 이제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갖추지 않을까. 그러면 그 IP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이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뭐 디즈니 정도의 이제 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가지고 사실 인수 자체보다 인수 합병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수할 때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시너지 관점에서. 그리고 이거를 하이 레벨로 막 진짜 좋은 점을 나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융합시키고 시스템적으로도 융합을 시키고
그걸 이제 실제 사업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발현을 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어떻게 잘 하는지, 어떻게 어떤 어프로치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아주 지당하십니다. 이게 사실 넷플릭스의 첫 대규모 딜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스튜디오 업체를 인수하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는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딜이 성사될지 안 될지도 오리무중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파라마운트보다는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게 너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뭐 영화 팬으로서도 그렇고, 그냥 이뭐 이런 딜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더 재밌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어, 잠깐 이제 이 딜 다이내믹으로 그냥 돌아가서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어찌됐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되게 관심을 갖고 계속 접촉을 하는 업체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인수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서로 제안을 하게 될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속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어요. 누가 인수를 하게 됐던 간에. 이게 뭐 너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내재적 가치 이상으로, 어, 거래 규모가, 딜 규모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인수를 한 다음에는 그 손실 혹은 그 투자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기존에 그들이 생각했던 정말 이상적인 인터그레이션이 아닌 조금 더 상업성, 그다음에 그 ROI를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영화 혹은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디 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라마운트가 금방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파라마운트 회사 자체로는 그 캐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당연히 파라마운트 자체도 이렇게 조금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금 수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딜을 펼치는 건데,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제 마이너스고, 사실 계속 빚을 받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금 여력이 제가 봤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아니 저 워너 브라더스가 말하는 대로 의문스럽습니다, 굉장히. 랠리 앨리슨이 자금을 지원해 줄 거다?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관심 가진 건 CNN이거든요. 이 CNN을 조져 버리고 싶다. 막말로 하면은 이제 그게 트럼프의 핵심인데, 사실 넷플릭스는 CNN 건드리지 않고 다른 트럼프 관심 없는 것만 건드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글쎄요 알바거든요. 이 뭐 얘네들 가져가도 알바 아니고 CNN만 어떻게든 조져라.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누가 됐든 간에 CNN은 인수해라." 그런 이제 어, 스탠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넷플릭스에 뭐 거진 않을 거다.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깜빡하긴 했는데, 아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사업 분할이 스튜디오와 스트리밍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TV 네트워크 채널과 뭐 기타 사업들이 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인수하고자 하는 거는 스튜디오와 스트리밍만 인수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CNN은 이 딜에서 논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 트럼프가 막을 이유도 없고, CNN 남은 거 뭐 "파라마운트 네가 싸게 가져가." 이러면은 사실 그것도 뭐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저희 미국 시간으로 이제 17 일이죠.
자레드 쿠슈너가 파라마운트 딜에서 빠지겠다고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PRF도 빠지는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레드 쿠슈너에 같이 온 거라 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사실상은 없죠, 돈이. 그러면 이제 예 더 큰 딜을 뭐 이제 넷플릭스가 만약에 뭐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하면은 파라마운트는 더 이상 이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딜은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근데 이제 1 년이나 남았 거의 거진 1 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한 가지 그냥 추가 정보를 전달드리자면은 일단은 기존의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딜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니까 여기에서 이 합의를 모르고 다른 애들이랑 딜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28억 달러의 터미네이션 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 상대방 예를 들어서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채가고자 하는 파라마운트 같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추가 비용인 거죠. 네, 아 그렇네요. 그럼 더욱더 쉽지 않겠네요 아마.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려할 바가 크게 없다. '좋다. 그냥 좋다. 한번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결론은 아마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할 것 같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인수한 다음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뭐 영화 인터 산업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 충분하고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하고 근데 이제 영화 소비자 입장에서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부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겠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 기도를 하는 거 밖에 없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아니면 넷플릭스 맞죠. 주주 기도 왕창 사 메타. 주식 예 주식 왕창 사서 뭐 투표를 하든가. 대단한데. 사다가 넷플릭스 주식 그냥 사면서 이제 거의 네. 유의미한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하고 그러고 싶다. 한 20년 물타기 하면은 거의 5%는 가지 않을까요? 20년 꾸준히 사면 이제 5% 해서 공시하고 이제 의견권도 한번 내주고 그렇게 이제 영화 만들 때에도 투표 한번 하고 "이거 만들지 마라. 이거 만들어라." 이런 거 그렇게 되는 날까지 지켜보시죠 한번. 좋습니다. 기도 메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좋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 저희가 워낙 영화를 좋아해 가지고 잘 마무리한 것 같고 다음 주에도 그러면은 저희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요. 언제나 일단 돌아옵니다. 일단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쉽고 재밌는 주제로 쉬운지 모르겠네.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